이번 주 증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결국 5%를 넘어섰습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일인데요.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지만 오후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축소한 점은 다소 위안이 됐습니다. 특히 장중 한때 760선을 하회하기도 했던 코스닥은 769선까지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안전지대는 줄어드는 증시.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9% 하락하며 2,375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전장 대비 1.50% 크게 하락하며 318.8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에서는요, 이름 그대로 여러분의 계좌를 홍당무처럼 붉게 만들어줄 영양 만점 투자 아이디어들 50분 동안 한가득 녹여가 볼 겁니다. 먼저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요. 최근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어올랐는지 짚어볼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또 어떠한 테마군들이 꿈틀꿈틀 움직일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여러분의 계좌를 반짝반짝 비춰줄 종목이죠. 생방송 공략주인 또 트윙클 종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50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하시면서 이 모든 알찬 내용들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밤을 장식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조영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 때로는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해내는 분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캐치해서 트렌디한 종목만을 선별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당무는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입장문은 11시 50분까지 활짝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틈틈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읽어보셔서 틈틈이 노란톡방 안으로 시간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법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 잘 보내셨을까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또 좋지 못했고 최근에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증시 좋지 못한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거나 그리고 또 새로운 섹터, 테마 찾으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참 시장이 좋게 끝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처참하다,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을 내줬고요. 코스닥은 장중 한때 760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낙폭을 줄여가면서 거래를 마친 점은 다소 위안이 되지만요. 그래도 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하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더욱더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법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조영호 6글자 직접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또 시작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좀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 네. 어떻게 전문가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우리 투자자,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 투자자 네. 입장에서 지금 앵커님이 쓰신 표현은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조금, 정말요? 전혀 희망도 없고 네. 시장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밀린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처참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이제 제가 이제 차트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한국에 금리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동결이 일어나면서 6회 연속 동결입니다. 역시 한미 금리 차 3% 여전하고 한미 금리 역전 현상까지 여전히 지금 계속 유지를 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써놨는데요. 지금 반대 매매. 우리가 이 거래를 하다 보면은 미수금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미수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보통 비율이 한 7에서 한 뭐 많아야 10% 정도 되면은 좀 심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근데 지금 이 비율이 일단 금액적으로 보면은 17일, 18일, 19일 증시가 지금 3일 동안 밀릴 때 이때 이 3일 동안에 반대 매매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현재 5,297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절대적인 이 반대 매매가 나간 이 금액은 5,297억 원인데 이게 과연 전체 시장에서 쌓여 있는 이 미수금 대비했었을 때 이 비중이 몇 %냐? 우리 앵커님 몇 %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100억을 갚아야 돼요. 네. 갚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분이 사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좀 사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미수금을 갚을 여력이 좀 줄어들겠죠. 몇 %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증시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19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네. 반대 매매가 요 금액인데 과연 미수금 총 미수금 갚아야 될 금액 대비 몇 %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너무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러면은 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네. 69%예요. 어. 즉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네. 지금 70억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반대 매매가 나가서 강제 집행한 거예요. 심각하죠. 지금 상황만 보면은. 자,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희망은 없냐? 오늘 이런 이 하방 쪽에서 좀 반발 매수 심리가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런 어떤 꼬리가 약간 하방 쪽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절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어찌 됐건 가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 조영호 전문가는요. 전직 이제 500만 달러 운영했던 그것도 10년 이상 실전 계좌를 운영했던 프랍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이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자이기 전에 여러분들은 온리 롱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식에 대해서 매수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주식 빠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숏이라고 하죠. 공매도. 공매도 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대주거래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 같은 이제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기관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 숏 플레이어, 즉 롱숏을 다 경험을 했어요. 자, 이 소리를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런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예를 들어서 그 매수보다는 아마 공매도로 관점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분위기도 음산하겠다, 뭐 반대 매매도 뭐 70%라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매도 쪽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이런 곳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도. 이런 곳에서 따라 들어가는 이 행위는 자살 행위가 되더라. 이게 제 10년 동안의 프랍 트레이더로서의 이런 결과물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매우 안 좋은 거는 맞다. 그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하지만 지금 이런 곳에서 우리가 공매도를 만약에 칠 수 있다고 해도 따라 들어갔다가는 이 기술적 반등에 당할 수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 희망이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충분히 희망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으로 많이 이제 터득한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다음 주에 주요 일정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가 발표가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지금 오늘까지 해서 6일, 어제까지 해서 6회 연속. 반대로 유럽은 지금 10회 연속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아마 금리가 동결로 예상이 돼요.
이번에는 아마 거의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ESMO라고 해서 유럽 종양학회 이거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그래서 이런 이제 학회가 있어요. 이런 학회라든가 밑에 보시는 뭐 대전 그리고 산업전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뭐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또 조선해양 이런 쪽에서 강세 흐름이 이렇게 몇 종목씩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증시 일정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꼭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뭐 피플바이오니 뭐니 해가지고 뭐 몇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쪽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제약바이오 쪽 제가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아마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이 단기 초단기 흐름 여러분들이 짚어가시는데 이 굉장한 포인트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제약바이오 초단기 트레이딩, 초단기라고 하는 건 한 일주일 기간이에요. 일주일 기간에 어떤 추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요새 이제 뭐 장비 쪽으로 해서 일부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음 주에 같이 지켜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여기가. 자, 오늘 방송에 이것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S&T 에너지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상한가 같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메가톤급으로 활약할 그 테마가 바로 이 중동입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카타르. 그래서 요 이슈인데 요 부분 이따가 제가 방송에서 짚어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 거래를 하심에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나의 샘플 사료를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장악형이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알아두셨다. 우리 앵커님은 지금 네. 이제 이 상승장악형을 몇 번 이제 네, 그쵸.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이제는 저게 마스터가 됐다 이렇게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요. 예 이제는 네. 이게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봤었을 때 이게 학습 효과가 교육 효과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차트가 아예 생뚱맞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시죠. 네, 그쵸?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패턴, 그 구간이 조금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저는 사실 이런 이제 교육 효과가 나올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승장악형을 단순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추세 전환이다. 그거를 지금 교육 효과에 의해서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이런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자료집을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드리고 이 부분을 토대로 노란톡방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무료 방송 또는 장중에 이제 실전 매매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랍 트레이더 출신 조영호 전문가가 만든 자료집이에요. 이 부분을 실전 매매와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실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빠르게 때로는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이 프랍 트레이더 출신이신 조영호 전문가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 시장 점검 함께 해봤습니다. 전문가님의 그동안의 노하우 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셨는데요.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데요. 함께 씨앗을 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도 해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 50분까지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계속해서 틈틈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더욱이 들어오신다면요. 그냥 저희가 종목, 뭐 교육 이런 게 드리는 게 아니라 캔들 자료집을 통해서 명확한 자료와 명확한 그런 교육 내용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2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이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상승 장악형 이 캔들 하나만 간파해도 수익을 알짜배기로 챙겨갈 수가 있을 텐데 그 상승 장악형이 교육 내용이 녹아든 이 캔들 자료집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까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오늘의 강세 테마를 살펴봐야 할 텐데 그런데 전문가님 네. 또 화면에도 이렇게 크게 띄워 있듯이 저희가 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생방송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현대바이오 네. 자랑을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파란불현 시장에서도 약 20%에 가까운 또 급등, 폭등이 나왔어요. 네. 이 종목도 어떻게 잡아주셨고 어떤 매매 전략 세워주셨는지 또 한번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지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조용호 전문가는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께 2번 인사를 드리는데 10월 16일 날 트윙클 종목, 히든 종목으로 현대바이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오늘의 강세 테마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단기 흐름 짚어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전략 가이드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톡방에다가 드렸는데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선을 하나. 선이라는 거는 일단 이 추세선이죠.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라인 드리고 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매수 포인트가 즉 현대바이오의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어떤 전략 가이드 드린 이유가 이 빨간 선 중심선을 전후로 위아래라고 하죠. 전후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즉 주가가 여기를 맞고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가 뭐가 된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한 그 부분이다. 그래서 중심선의 이 하단을 공략을 했다. 이거를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역시 이 흐름이 제 예상대로 바로 이렇게 치고 가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종목의 움직임은 이런 움직임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예상했던 거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치고 간다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런 어떤 정말 단순한 이 매매 기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차트를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1차로 그어드렸던 이 중심선 이 하단의 이 선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 봉이 생기고 나서는 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었을 때는 뭐 전혀 이 급등이 나오지가 않았을 때예요. 이 급등이 없었을 때. 그죠?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없었을 때 저 선을 찾아내는 게 결국에 트레이더가 어떤 주가의 이 일정한 규칙 이거를 이제 간파를 하는 건데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추세가 나오고 나서 이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나서 끝의 지점 즉 받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머뭇머뭇거리는데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선으로 쫙 그어 보시면은 일정 부분에 이런 어떤 삐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씩 뭐 선에서 이제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평행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하단에 여러분들이 이런 선을 찾아내고 나서는 이 선은 비교적 찾기가 쉽죠. 이 선은 그냥 쭉 그으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평행선 주가가 평행선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평행선에 대한 어떤 이 비율이 나와요. 이 비율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비율 깨니까 한 번 더 가죠. 그죠?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도 지금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 이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요것만 잘 버텼으면은 쭉 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추세선 긋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추세선이 생기고 나서 주가가 평행선에 움직였을 때 이거는 똑같이 간다. 그러면은 다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오늘 한 14.81% 장중에 거의 18%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과연 여기서 제약바이오, 현대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이 더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자,
그 다음 장에서 한번 볼게요. 제가 1차 저항 때 도달했다. 자, 앵커님 보시면은 이 네. 노란 색깔 박스가 일단 그냥 딱 차트를 봤었을 때 네. 상승으로 이제 이 넘기기에는 좀 어떻게 만만치 않다 이런 느낌이 네, 좀 힘이 들죠.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로 이런 구간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간. 뭐 힘이 지금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힘이. 이런 자리들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쉽사리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평행선상에서는 이제 목표가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이런 자리는 우리가 횡적인 가격, 이 가로선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 못 넘겼을 시에는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을 내가 뭐 초단기 어떤 단기 트레이더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가 또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 때 도달했고 여차하면은 좀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경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종목인데 신라젠이에요. 자, 앵커님 신라젠 종목 들어보셨죠? 네. 이거 뭐 지금 아마 한때 지금 되게 핫했다가 또 되게 리스크가 컸다라고 볼 수 그쵸.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네. 신라젠 지금 제가 이거 차트라든가 이 신라젠이라는 글씨 보고 지금 아마 성질 내시거나 네. 뭐 그러신 분들 굉장히 뜨겁하시는 많으실 분들, 거예요. 그쵸. 그 정도로 왜 그러냐? 지금 여기 고점인데요. 여기 가려서 안 보이지만 여기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그러면 오늘 여기가 얼마냐? 끝난 가격이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11만 원에 매수한 주가가 5천 원까지 빠진 거예요. 심지어 거래 정지까지 돼서 뭐 상장 폐지하니 안 하니 뭐 그래서 뭐 여의도에서 계속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증권거래소 그 앞에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종목인데 우여곡절 끝에 일단 상장 폐지는 안 됐습니다. 자, 이슈가 몇 가지 있어요. 최근 학회라고 하면은 AACR 미국 암학회라든가 그리고 ESMO 그리고 또 이제 유럽 학회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이 3대 학회가 모여서 이 3대 그러니까 뭐 유럽 학회가 몇 개가 4대 학회가 있는데 바이오 그 중에서 3개가 모여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즉 건의가 있는 곳에서 항암제 후보 물질 전 임상 아직 임상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임상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후보 물질을 굉장히 유력한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임상하고 나서 발표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BAR0891 이 후보 물질에 대해서 임상 환자 등록을 이제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 BAR0891 이 부분에 이 임상 결과 1상, 2상 뭐 이렇게 해서 중간 결과가 나오겠죠.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주가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라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어요. 자, 신라젠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단기 추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제약바이오는 아까 제가 현대바이오를 사례로 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1차 저항 때 걸린 것 같다. 그 부분을 일단 경고를 드렸고요. 자, 요거는 이제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고 차원. 왜냐하면 오늘 강세가 이만큼 갔는데 제약바이오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 부분 이제 리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1차 저항 때 걸렸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 단기 추세선이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점으로 이어지는 이 추세선이 있어요. 아, 여기네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오늘 만약에 종가로 돌파를 해버렸었으면은 이거는 쭉 간다고 봐도 무방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돌파를 못 해줬어요. 돌파를 못 하고 나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추세선에서 정확히 막혔어요. 즉 여차하면은 만약에 시초가가 제가 이 노란 색깔 시초가가 노란 색깔에서 시작되면은 월요일 날 쭉 갈 수가 있어요. 쭉 빠지더라도 한 번 더 상승하고 하락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밀리면서 추세가 결국에는 이런 고점을 지금 고점이 낮아지죠.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도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주식 이론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네. 그죠? 그럼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제약바이오 쪽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이 내용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보셨다면은 아마 월요일 날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시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어떤 추세 전환, 하락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인데요. 자, 유한양행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있었던 ESMO, 즉 유럽 종양학회 여기서 이 렉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레이저 티닙이죠. 레이저 티닙 성분 이 성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렉나자 즉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그 타그리소라고 하는 그 물질 그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이제 약효가 강하다 보니까 이걸 조금 약효를 중성을 시켜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저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병행을 해서 써야지 부작용이 없더라. 그리고 약효도 뛰어나더라. 그 임상 결과를 렉나자, 타그리소 병행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제 예상은 갈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완전 반대로 갔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만 가지고 따져봐야 돼요. 자, 우선 이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좋게 나왔어요. 시장이 예상했던 그대로. 하지만 정말 1%도 아니에요. 한 1%가 부족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이 타그리소 병행 제품보다 한 2.4개월이 부족을 했어요. 2.4개월. 뭐 2.4개월 크다면 클 수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미미한 수치예요. 자, 또 렉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장점은 그대로 임상 결과에서 좋게 나왔어요. 자, 즉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기대감 1%를 못 미쳐서 주가가 요만큼 급락이 나왔다. 하지만 이제 임상 결과가 발표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면서 예상대로 급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도 10만 원 이상, 11만 원 이상 이렇게 잡혀 있는 그 종목입니다. 지금 오늘 끝난 종가가 62,700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내용은 이만큼 이제 짚어드렸고 그러면은 우리가 적어도 정리를 하자면은 이 임상 결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쫙 빠졌는데 적어도 이 하락분은 과도하다. 그리고 또는 잘못됐다.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한양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반등세가 오늘 살짝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막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설명을 하면서 의외로 좀 강한 반등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뭐 캔들 패턴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결국에는 꼬리가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고점 인식, 즉 이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서 반등세가 강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자 누르는 힘이 나오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올라가는 힘이 제한이 돼 있다 이 소리예요. 제한이 돼 있다. 올라가는 힘이 제한이 돼 있으면 향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내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오전에 조금 예를 들어서 약간의 시세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내가 단기로 대응한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비중 조절이라든가 매도 관점으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심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렇죠? 앵커님 제5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자, 4차. 그죠? 못 네. 들어보셨죠? 네. 이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제5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전기차 뭐 등등 있는데 UAM도 그렇고 제5차 산업혁명에는 뭐냐면은 생명공학이에요. 생명공학. 자, 생명공학.
네. 이런 생명공학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암 치료제 개발한 유한양행 빠질 수가 없죠. 네. 주가 좀 밀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모아가세요. 그래서 1년 이상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시면 크게 이익 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스코텍이라는 종목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냈어요. 우리 앵커님 이거 캔들 패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상승장악 확인형은 여러 차례 봐서 예. 눈에 익는데 이건 예. 어떤 캔들이에요? 그렇죠. 상승장악형은 이제 아시는데, 자, 요거는 지금 관통형이라고 합니다. 관통형, 즉 음봉이 나오고요. 음봉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살짝 여기서 시작을 해요. 봉이. 그러면서 이 양봉이 음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관통을 하고 있죠. 관통, 맞죠? 네. 그래서 이 캔들은 관통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관통형이 나왔을 경우는 항상 지금도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앞서서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리고 또 현대바이오 이런 관점 봤었을 때 지금 이 부분도 관통형이 나왔지만 강한 관통형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차하면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심하시면서 오스코텍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좀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오스코텍에 대해서 또 이제 제약바이오 다음 주 일단 단기 흐름이 약세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차트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선 두 개만 그으면 되니까. 여기는 이 힘이 모였죠. 즉, 이 힘을 여기로 이렇게 하나로 응축시키면서 추세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려요. 즉, 힘이 발생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었을 때, 여기가 이제 이 라인이 상방으로 돌파가 됐을 경우는 이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죠.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반대로 상방으로 돌파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하방으로 돌파를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밀려버리잖아요. 맞죠? 자, 그런 부분으로서도 오스코텍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냐, 요거냐, 즉 1번이냐, 2번이냐 요 싸움이죠. 요 유사 사례를 보면서 2번 쪽으로 제가 다음 주는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유사 사례, 즉 힘이 과거에 똑같이 이렇게 발생한 이런 유사 사례 다시 이 자리에 왔었을 때 돌파 못할 시 어떤 주가 흐름이 나왔는가 그 부분 굉장히 유사해요. 자, AP 이성인데요. AP 이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이 모입니다. 역시 여기서 힘이 발생을 하고요. 힘이 발생한 자리에서는 주가가 급등을 나와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시면 돼요. 선을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그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게 맞닿을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자리에서도 역시 돌파가 못하니까 하방으로 밀리니까 주가가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기간이 지나서 이 자리가 만약에 이 AP성이 이때 돌파를 했다면 이거는 추세가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버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스코텍 그리고 AP성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2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뭐 자료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자료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지식이 수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실전 사례에서 보고 바로 응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급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장중에 여러분들께 실제로 가이드 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노란톡방에서.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 자료인데 이 부분을 실전 매매 그리고 또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테마로는 제약 바이오 테마를 들고 와주셨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방송 공약주였던 현대바이오가 오늘 이 약세장 속에서도 약 19%의 급등이 나왔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이 매수, 목표, 손절 그리고 비중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또 수익을 손쉽게 챙겨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함께 하신다면요. 그냥 자료집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오늘 상승장악형을 필두로 또 관통형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패턴들 또 교육 내용에 담아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받아보시면서 교육도 받으시고 수익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계속해서 틈틈이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전문가님 또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이번 주 오늘 섹터를 살펴봤으니까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도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에 아까 제가 이제 일정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경제사절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동 순방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21일부터 25일까지예요. 그래서 요게 이 테마가 굉장히 강한데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 곳이 이 바로 가자 지구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방문하는 곳은 지금 중동 방문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사절단이. 그래서 내용 한번 볼게요. 21일에서 26일 예정이 돼 있고 4박 6일 일정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카타르 국빈 방문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35곳 그리고 중소기업 94곳이 동행을 하는 굉장히 이 정도면은 대규모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대규모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 직접 대통령하고 순방을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 외에 뭐 GS 그룹, HD 현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이제 그룹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 S&T 에너지라는 종목이에요. S&T 에너지.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S&T 에너지 뭐 대통령 사우디 방문 동행의 상한가다. 이게 지금 오늘 거예요. 이건 오늘 거. 이게 오늘 상한가 뉴스예요. 그리고 나서 S&T 에너지 중동 발전 시정의 HRSG 이게 배열 회수 보일러라는 것을 HRSG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전 발전소용 복수기인데 이거는 콘덴서예요. 콘덴서. 자, 요거를 이제 두 개를 제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동에서 수주를 올리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럼 요새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상한가가 갔는데 심지어 이틀 전에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도합합해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의 주가 변동이 나온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주가의 변동폭이 급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종목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즉 세력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터질 때 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목을 받았을 때 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까지는 50%입니다. 주가 상승률이 바닥권에서. 그러면은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최소 50%는 남았다. 이 관점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우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영업이익, 뭐 매출액은 지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영업이익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020년, 2021년, 2022년도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뭐 늘어나야지 이게 좋은 건데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2023년도 올해 이제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한 거의 100억 정도 했어요. 100억. 그러면은 지금 벌써 이 2022년도보다는 3배수 정도 한 거예요. 벌써 반기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단순하게 우리가 평균으로 따졌을 때 산술 가정했었을 때는 올해 2023년도 말에는 적어도 200이라는 수치가 잡혀요. 200이라고 하는 수치는 요거예요. 그죠? 여기랑 거의 근사치예요. 역대 최대치 영업이. 그러면 올해 실적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 기대감이 2022년도 대비해서 기저효과로 해서
주가 상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동순방 테마주 해서 이제 S&T 에너지인데 이 차트를 이렇게 우리가 잘 보면은 제가 빨간색, 즉 여기가 수맥이에요, 수맥. 수급 맥점 자리. 우리 앵커님 여기 보시면은 노란 색깔 박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 이 어떤 중요한 곳이라는 거를 좀 파악이 좀 잘 되시나요? 잘 보이세요? 제가 표시를 해드렸으니까. 네, 표시를 해서 알겠고 예.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떻게 수맥을 잡아야 될까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이 표시해 놓은 곳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이런 곳들에서는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하는 그런 중요한 수급 맥점 자리예요. 이전에 지금 저항대가 어디냐면은 저기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자리입니다. 즉 이 자리가 이전 고점이에요. 거기를 지금 오늘 돌파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전 저항대 가볍게 돌파했다. 그래서 기간도 지금 2021년도 5월인데요. 지금 2023년도 10월 달이죠. 그럼 2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져 있는 누르는 힘을 오늘 돌파를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3만 원인데요. 3만 원 돌파될 시에는 우리가 과감한 어떤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바닥에 있던 종목이 주가가 쭉 가다가 좀 밀리나 보다 했는데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강력한 이 저항대를 갭 상승으로 띄워버려요. 이 주가에서 이 갭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 몇 번 풀리다 말다 이렇긴 했지만 결국에는 여기 마감을 했다. 상한가에. 그죠?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매수 잔량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쌓여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2년 6개월 동안에 그 저항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종목 이제 한미글로벌이에요. 한미글로벌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때 2023년도 올해 2월 달에 영업이익 면에서 이제 역대 최고치를 썼어요. 이 부분이 올해도 고스란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중동 순방하는 그 경제 사절단에 동행한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부분들 보면은 2023년도 역시 방금 우리가 보셨던 S&T 에너지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아까 똑같아요. 이런 지점 힘이 발생했던 이 지점이 다시 오고 이 자리에서 최근에 급등이 나왔고 오늘 4.99% 이제 장중에 고점을 쳤다가 그러고 나서 좀 밀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대할 때는 한 뭐 오늘 밀린 가격 그러니까 이 종가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에서는 한 두 차례 정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전략 두 차례. 자, 그러면 앞서 보셨던 기준이 뭐가 되냐면 앞서 보셨던 S&T 에너지가 3만 원 돌파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무조건 매수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주식의 100%는 없지만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이 과거에 작용했던 그 곳에서의 반등세가 의미가 있고 오늘 밀린 것도 역시 굉장히 좋다. 이 관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4,000원에서 26,000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 뭐 좀 더 높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24,000원에서 26,000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가격이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뭐 28,000원까지 열어놓으셔도 되겠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꼭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3만 원 돌파를 하면서 34,000원, 32,000원 이런 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은 매수할 때도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시지만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아까 뭐 여러 종목 보셨지만 꼬리 이렇게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변동성 높은 거.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런 거 안 당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실 때도 분할 매도, 분할 1, 분할 2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30%, 30%, 뭐 50, 50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 매도 하시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중동 순방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관심 단계예요. 여러분들께 확신은 아니고. 자, 지금 이 원전 관련된 종목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디까지 빠져야지 대체 이 원전은 적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기타 원전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원전 관련된 것들은 다 최저점 쓰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정당한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분명히.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거의 막다른 길에 왔어요. 근데 이 지금 여기 포인트가 과거에 보니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강하게 견인시켰던 그런 의미 있는 자리더라. 그래서 반기문 전 이제 그 사무총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말하면서 원전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전에 했던 그 분이 했던 그 어떤 언어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캠페인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 부분이 사실 팩트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꽤 공신력 있는 자리에 있던 그 인사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자료집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 종목들 잘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꼭 이런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동 순방 테마주 짚어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담아보면 좋을 종목들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입장 이벤트로 준비된 캔들 자료집, 이 알짜배기 캔들 자료집까지도 더불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간 관계상 빠르게 또 오늘의 방송 하이라이트죠. 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소개를 바로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트윙클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향후에 한 주가가 한 4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중동 순방 관련주예요. 다음 주에는 제가 제일 강하게 보는 테마가 중동 순방 그 관련주인데 아랍에미리트 로얄 패밀리, 즉 왕족이죠. 왕족이 이 회사의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이슈죠. 그죠?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살짝 조금 더 밀렸을 때 정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준 가격이 5,500원이에요. 즉 이 자리를 전후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다른 종목들은 원전 관련된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밀리는 종목들 많고 또는 뭐 이런 자리에서 하방 압력 받으면서 주가가 여기 위치해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과거에 정말 중요했던 그 저항대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차례 이런 저항대를 다시 지지를 하면서 상반된 방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종목들은 지금 요 방향이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오늘 비록 8.48% 굉장히 강한 음봉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런 어떤 추세는 이 종목은 상방 쪽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밀렸을 때 이런 자리에 어떤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한 가격 전략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표가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데 분할 매도 전략 뭐 그 부분 해가지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이번 주 월요일 날 현대바이오 또 이렇게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중심선 매매 기법 이것도 하나의 매매 기법이에요. 이 부분 통해서 이 급등을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단순히 뭐 종목 가이드 뭐 이런 부분보다도 매매 기법 그리고 시장 종목 공략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신송홀딩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나서 쭉 상승했죠. 그래서 13.12% 또 과거에 퓨런티어라든가 그리고 바이오다인 이런 이제 기타 여러분들께 트윙클 종목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자료집 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트윙클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입장하시게 되면요. 트윙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해서 매수 목표 비중 손절가까지 아낌없이 투자 전략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0분 전에 입장하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야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